자, 오늘은 챕터 13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크게는 6가지, 작게는 12가지의 시제가 있는데 우선 6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총 6가지의 시제가 있고 그 각각의 진행 시제가 또 따로 존재해요. 우선 현재 시제부터 한번 살펴보면 현재 시제란 현재의 상태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특히 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불변의 진리, 즉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일반적인 원리나 속담, 격언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moon revolves around the earth.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친다면 이 앞에 We learned that을 한번 적어봐.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글 전체의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이자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아무리 주절이 과거 시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종속절이 일반적 진리인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 특정 시점에 이미 끝나버린 일을 말하는 거야. 즉, 이미 끝나버렸다는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항상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Last Saturday 같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쓰이는데 이거는 뒷장의 포인트 1번에서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를 구분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의 경우에는 보통 조동사 will을 활용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고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룰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과 미래 진행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진행 시제로 쓰일 수 있는 동사가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는 자주 나오진 않고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편인데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라고 하면 주어의 의지대로 시작과 끝이 자유롭지 않은 동사들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resemble 같은 경우에 무엇을 닮다라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닮았다가 그 다음부터 닮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실을 믿고 싫어하고 선호하고 같은 감정이나 인식과 관련된 동사들도 주어의 의지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와서 끝났거나 아니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특히 단순 과거 시제랑 비교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끝난 반면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작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시제입니다. 이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용법으로 나뉘어지죠. 크게 4가지 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4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특히 이 결과적 용법을 제외하고 계속 경험 완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용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어구를 중학교 때 매우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우선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주는 어구로는 since와 for 그리고 how long 정도가 있죠. 그 외에도 so far, 지금까지 정도의 어구가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주는 어구입니다. 그 다음 경험 같은 경우에는 ever, never이 대표적인 어구이고 그 외에 뭐뭐 times와 같은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before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어구로 쓰여요. 그 다음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된 경우에는 already, 그리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yet, 그리고 방금 막 완료가 된 경우에는 just와 함께 쓰이는 편이죠. 그 다음 결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같이 쓰이는 어구는 없지만 이미 과거에 완료된 어떤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주로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어디에 갔거나 그래서 현재 지금 나에게 그것이 부재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head의 뒤에 pp가 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거 완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일반적인 완료 용법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대과거로 쓰이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편이죠.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더 과거의 시제를 의미할 때 대과거를 사용을 하는데 예문을 보면 Mom bought a shirt this morning that she had bought yesterday. 엄마가 오늘 아침에 셔츠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셔츠는 엄마께서 어제 사셨던 셔츠야. 그러면 this morning도 오늘 아침 과거이고 어제도 과거야. 그런데 한 문장 내에서 yesterday가 this morning보다 더 과거의 일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과거의 일인 엄마가 셔츠를 구매하셨다 부분에는 had pp, 대과거 시제를 써줘서 이 부분이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미래 완료는 웬만해서 잘 쓰이진 않아요. 미래 완료는 웬만해서 잘 쓰이진 않는데 will have pp 요 형식대로 써주면 되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거나 그때 가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은 잠시 미뤄두고 뒷장에 포인트 1번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에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과거 시제랑만 같이 쓰이는 어구가 있고 현재 완료 시제랑만 같이 쓰이는 어구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헷갈리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들을 머릿속에 외워뒀다가 각각의 어구를 확인하고 이것이 과거 시제인지 현재 완료 시제인지를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하나의 점 개념이에요. 즉 현재 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동작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선 개념이야. 즉 과거에 발생한 어떠한 이벤트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어구를 각각 한번 살펴볼 건데 명백한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에는 뭐뭐 ago, last, 그 다음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 when 플러스 과거절 등이 있어요.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표에서도 간단히 다뤘지만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for 플러스 기간이라든지 그 외에도 already, just, yet 정도가 있었고요. ever, never, once, before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고 이것이 과거 시제인지 현재 완료 시제인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에 예문을 봤을 때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he has joined
The animation company in 1963. 자, 그는 1963년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시제를 나타낸다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어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문장 끝에 in 1963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주는 어구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인 has joined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과거 시제인 joined가 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같이 한번 한눈에 쏙을 볼 건데 yesterday, 뭐뭐어고, 그 다음에 last, in 플러스 과거연도, when 플러스 과거절 등이 왔을 때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골라주면 되고요. since, not for, 혹은 just, yet, already, ever, never, once, before 등등의 어구들은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힌트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문제를 풀었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시제를 나타내는 어구들을 내가 미리 표시를 해뒀는데 너희가 체크한 어구들과 동일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1번부터 답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for 플러스 기간이 나와 있죠. 뭐뭐 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어구이기 때문에 lived가 아니라 has lived를 써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에 보니까 ago라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was founded, 설립되었다, 과거 시제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for the first time으로 애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맨 앞에 when절을 주목해 주세요. when 플러스는 과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n did you fly가 맞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since, 뭐뭐 이후로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는 어구가 문장 끝에 쓰여 있기 때문에 have been,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포인트 1번으로 돌아가서 과거 시제는 하나의 점 개념이고 현재 완료 시제는 선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lost my phone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I have lost my phone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었어. 그리고 현재에 내가 아직까지 휴대폰이 없는지, 휴대폰을 새로 샀는지, 휴대폰을 도로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나의 상태는 뭐겠어? 과거에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에는 휴대폰이 없는 상태다 라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포인트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2번은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과거 완료 시제랑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일어난 다른 두 가지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과거의 일을 순서대로 표현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일을 had PP,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하는데 이를 우리는 대과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시작은 과거이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는 그것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1번, 2번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1번은 과거에 일어난 다른 두 가지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혹은 순서를 짐작할 수 있는 어구가 문장 속에 존재할 때는 굳이 대과거 시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 before이라든지 after이라든지 시간의 순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어구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굳이 대과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 대과거를 쓰는 취지 자체는 한 문장 내에서 과거와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너희들에게 정확한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쪽이 더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제인데 이미 순서대로 잘 나열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서를 짐작할 수 있는 before이나 after 같은 어구가 충분히 사용되어 있다면 굳이 대과거 시제를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gave her a ring and she had it when I saw h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고 그리고 그녀는 그 반지를 가지게 되었죠. 언제?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자, 반지를 준 게 먼저겠어? 그녀가 반지를 가지게 된 게 먼저겠어? 당연히 준 게 먼저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니? 문장 구성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I had given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반면에 2번 한번 볼게요. 과거의 일을 순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일을 대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예문을 한번 보자면 They couldn't cross the river. 그들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the flood, 홍수가 had swept the bridge away. 다리를 휩쓸어 가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둘 중에 먼저 일어난 일, 강을 건너지 못한다도 과거고요. 다리가 휩쓸려 내려갔다도 과거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지금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 다리가 휩쓸려 간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문장의 순서를 보자니 강을 못 건너는 게 먼저 나와 있고 다리가 휩쓸려 나간 게 뒤에 나와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과거에 일어난 부분에 had pp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because가 아니고 after이라면 그렇다면 after만으로도 충분히 순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had pp를 쓰지 않고 단순 과거 시제를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과거 시제와 대과거 시제는 구분이 될 수 있고요. 3번의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각각의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비교가 쉬운데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현재에 와서 완료가 되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과거에 와서야 완료가 되거나 과거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시제 표현이에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When I entered the auditorium, 내가 강당에 도착했을 때 The lecture had already begun. 이미 강의가 시작되었다죠. 그러면 내가 강의에 도착한 시점도 과거야.
그쵸? 여기 자체도 entered,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런데 강의는 언제 이미 시작됐어? 더 과거에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시작된 일은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에 이전에 이미 완료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had already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5, 6, 7, 8번 풀 건데 마찬가지로 풀기 전에 한눈에 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현재로 잡았을 때 과거 시제라는 건 과거에 발생한 한시적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대과거라는 거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5번부터 8번까지도 시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강의를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on the road, 도로에서 I found some money that someone had lost. 누군가가 잃어버린 돈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발견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겠니? 안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린 게 먼저 일어난 일이겠니? 후자가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은 had lost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방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다인데, 그 동작의 시작 시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시작 시점이 언제야? Since dinner time, 저녁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녁 시간이 먼저 일어난 거야? 안 그러면 아빠가 나에게 물어보신 게 먼저 일어난 거야? 저녁 시간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이 과거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과거 완료 진행 시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had been doing이 적합합니다. 자, 7번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arrived, 과거 시제예요. But 그녀는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을 했어. 그러나 비행기가 이미 떠나고 없었대. 그러면 비행기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떠난 거기 때문에 had left,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 8번 문장은 한번 보자면, 내가 불을 끄고 나서 그리고 TV를 끄고 나서 침대로 가게 된 거겠죠.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이쪽이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런데 문장의 순서상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대과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had turned off라고 쓸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turned off and got into the bed,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포인트 3번,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를 비교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 번 들어봤었죠. 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 1번부터 보자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after, until, till, as soon as 등이나, 아니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unless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부사절이라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지만 명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f와 when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과 명사절을 모두 이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부사절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그 절 전체를 생략을 하더라도 남은 주절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근데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하나라도 생략이 될 시에 문장이 불완전해지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이 생략되면 문장이 불완전하고 부사절이 생략되면 문장이 완전해.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로 쓰일 때와 명사절로 쓰일 때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부사절로 쓰일 때는 if we miss the last bus,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버스, 막차를 놓치게 된다면 we will have to walk home,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야만 할 거야 처럼 만약에 라고 해석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if가 명사절, 특히 문장의 목적어절로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이랑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 doubt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in the program 이라고 되어 있어. 나는 의심스럽다 이거야. 뭐가? Anyone will be interested in the program.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when이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할 때나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편인데 He will wave when he sees me. 자, 그는 손을 흔들어 줄 거야. 그가 나를 보게 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서는 when이 시간의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sees라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지 will see라고 쓰면 틀려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손을 흔들어 줄 거야. 그가 나를 보게 된다면 또는 그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대신에 명사절로 쓰이는 when은 간접 의문문을 떠올려주면 되는데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I will ask him, 내가 그에게 물어볼게. when, 무엇을? when he is going to start work, 그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when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고 ask의 직접 목적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when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온다면 그 미래 시제를 있는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즉 when he will start work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필수 구성 성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 시 문장이 불완전해지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완전한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절로 쓰이는 if 같은 경우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남은 문장만 놓고 보자면 We will have to walk home.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야만 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완전하지. 근데 밑에 if절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I doubt. 나는 너무 의심스러워. 무엇을? 목적어가 현재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구분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때는 해석을 해보고 이게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어떤 게 문맥상 해석이 자연스러운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9번부터 1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한눈에 쏙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 반면에 명사절에서는 반드시 미래 시제면 미래 시제,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문맥상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명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절대 쓸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시제 일치를 시켜주면 된다는 거고, 다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게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으니까 자, 9번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If we don't won't return the book on time, we must pay a late fee. 우리가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문장이지. 그러면 이때 if는 만약에 라고 해석이 되는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맞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if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로 쓰일 때 목적어절로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오는 if는 무조건 만약에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When I come, will co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when은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집에 가게 되면 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현재 시제 come을 써주는 게 맞겠지. 자, 다음으로 11번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in the future will begin my working life. 난 언제부터 직장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로 해석이 되지. 우리가 아까 전에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는 뭐라 그랬어? 명사절이라고 했었어. 그치? 그리고 지금 know의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미래 시제인 will begin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면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If she will take the exam this Sunday. 그녀가 이번 주 일요일에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이때 if절은 know의 목적어절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ill take,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촘촘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현재 시제의 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시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현재에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나 행동, 일반적인 원리나 과학적 사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가 있는 문장에서 미래를 대신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는 이거를 왕래 발착 동사가 사용될 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왕래 발착 동사라는 것은 출발하고 오고 가고 도착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arrive, 그 다음에 leave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기차가 30분 내로 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아직 30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is train, 이 기차는 leaves here tomorrow morning. 뭐야? 여기서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는 거는 엄연히 미래이지만 가까운 미래이죠. 가까운 미래이고 정확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일이야. 맞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 예정되어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 굳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조동사 위래 동사 원형을 쓰지만 뿐만 아니라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고 아니면 현재 진행 시제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미 예정된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는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be about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법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눈에 많이 익혀뒀을 거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퀵책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중 어법상 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어법상 바른 문장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다 풀었으니까 1번부터 같이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문장 맨 끝에 있는 3 days ago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ago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라고 얘기했었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단순 과거 시제로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는 I have finished가 아니라 I finished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2번에는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할게 when I will get home from work, 나 퇴근하고 나면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때 when은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뭐뭐 하면이기 때문에 부사절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사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when I get으로 고쳐주세요. 3번은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 중에서 when 플러스 과거절이 있었거든. 그럼 when I got to the stadium, 내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 경기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지금 한번 볼게요. 내가 그 경기장에 도착을 했을 때 경기가 이미 시작했다는 건 내가 도착한 시점인 과거보다 더 이전에 경기가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 현재 완료가 맞나요? 아니지. 이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the game had already finished.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 4번은 Tom had worked until next September. 자, 내년 9월까지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had worked, 과거 완료가 적혀 있죠? 내년 9월이라는 건 미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will have worked로 바꿔줘야겠죠. 답은 5번인데 light travels 300,000 kilometers in 1 second. 빛은 1초 안에 30만 킬로미터를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알 수 있지? 아, 이거 과학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라고 배웠어요. 속담, 격언, 불변의 진리와 과학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travels, 현재 시제 맞게 잘 왔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뒷부분에 챕터 13의 서술형 평가까지 숙제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